현재 시각 9시 45분입니다. 5분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 야간 나스다 지나가기 앞서서 오늘 9100 찍었어요. 9100.5 찍고 지금 조금 조정 내려온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9100 요 라인까지는 터치 나오고서 또 떨어질 텐데, 오늘은 조금 코멘트 드릴 게 많아가지고 매매 시작 전에 코멘트부터 드리고서 매매 시작할게요. 매매 조금 이따 진행할 테니까 편하게 대기하시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하고 지금 미국의 발언 수위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어,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다 추가 관세 얘기도 했고, 여태까지 이제 합의했던 거 파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철저히 입증한 다음에 중국한테 책임을 물을 거다. 만약의 경우 중국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금마차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 니들이 빌려준 돈 안 갚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니네 요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협박성 멘트를 했는데, 중국도 바로 반발을 했죠. 니네가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信用도는 엉망이 될 거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로 이제 뭐 채권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를 강하게 표현한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이제 무역 협상단이 통화도 하고 이제 사태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설 텐데, 계속해서 이제 좀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WHO한테 의뢰를 해서 중국의 내수 수사를 좀 부탁한다.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또 반발을 했죠. 불편해하는 기색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중국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중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는 그 천문학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죠. 중국 입장에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 이제 테러 나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한 2,700명 가량이에요. 그때 2,700명 죽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흥분해가지고 거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는 테러 단체들이랑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일같이 그 쌍둥이 빌딩이 터졌을 때만큼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분노를 어디다 돌리고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도 자기가 당선되려면은 누군가한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고 그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공공의 적이 이제 중국이 돼버리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구도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계속 올라오고 미친 듯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세는 그렇지가 못하죠. 떨어지고 나서 갭 1도 거의 요 정도밖에 못 메꿨어요. 요 정도의 갭을 요 정도밖에 못 메꿨다고요. 아직 허리 구간까지도 메꾸지 못했어요.
시장이 보여주는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만 베팅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중국하고 미국 사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뉴스를 자주 보시면서 이제 유럽 동향에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유럽에서 이십 같은 경우에서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자, 재밌는 게 이제 유럽 금융이나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중에 이제 3대장이 있었잖아요. 프랑스랑 독일, 영국. 근데 영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건데, 영국이 빠져버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가장 높은 빈도에 있는 국가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유럽한테는 빚지듯이 돈을 갖다가 계속 갖다 바치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번 이제 독일의 ECB,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막 한 거에 대해서 독일에서 그거는 좀 불리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독일에서 판결이 나면서 ECB에서는 독일이 우리를 겨냥했네? 같은 유럽인데. 독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갖다 바쳤거든요. 예전에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위기 터졌을 때부터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갖다 바쳤는데 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계속 갖다 바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솔직히 영국은 원래 그랬고 그래서 빠져나간 거고 독일은 여태까지 전범국가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에서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금이 미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연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하기 전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그래서 현재 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밑바탕에는 어떤 심리들이 깔려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시장 움직임을 조금 본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9시 53분이니까 저희 이제 첫 매매 준비하겠고요. 지금 밴드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면서 매매 타점이 잘 안 잡히는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꺾이는 구간 나오면 매도 진입해 볼 테니까 대기하세요. 나스닥 매도 대기입니다. 정리 좀 할게요. 오늘 오전 매매. 오전에는 나스닥 마이너스 12틱 항생 78틱 수익이었고요. 매매 횟수는 조금 많았는데 손절 틱 수가 좀 많았어요. 오늘 오전장 굉장히 루즈했기 때문에 매매는 많았는데 실제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꺾이면서도 이탈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추세 전환 있을 때까지만 대기할게요. 지금 워낙 고점 근처 구간이 이제 9100 구간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추세 한번 꺾일 때 매도로 진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윗꼬리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대기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매도 진입합니다. 87 이상, 86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9086. 자, 84라인까지만 떨어지면은 요거 깨지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체크할게요. 매수 신호 발생. 자, 매도 조금 번복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한번 뜨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청산 대기하시고요. 9082까지만 오면은 청산 잡으셔도 무난합니다. 매도 신호 발생. 지금 청산 대기 중이에요. 여기서 지금 팔이 조금 모자랐는데 1포인트 정도 모자랐는데 구공 넘어가면은 이건 손절 잡을 겁니다. 90은 손절이고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구공 손절, 82 익절입니다. 자, 90 손절 잡고 다시 들어갈게요. 청산하세요. 90 손절 잡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토백이님 어서 오시고요. 90 빠져나오고 다시 잡습니다. 마이너스 4포인트고요. 마이너스 16틱입니다. 여기서 1포인트 모자라가지고 청산이 안 됐어요. 자, 다시 진입할 테니까 대기하시고요.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 9060 구간 바닥과 9100 요 사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폭이 매도 점점점 신호 좁혀질 발생. 겁니다. 여기서 막 9090 그리고 9070 포인트로 좁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더 좁혀지겠죠. 자, 9088 이상으로 매도 진입할게요. 자, 두개약이고요. 요거 83 라인까지만 볼게요. 83 라인까지만 봅니다. 매수 신호 발생.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는데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뭐 이탈 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매도하시고요. 이따 88 진입했고 83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 상단에서는 계속 눌림목들이 발생하는데 눌리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서 한번 눌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 그렇게 큰 눌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추세 전환 막 나오려는 찰나에 다시 올라가고 이게 번복이 되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대기하시고요. 자, 빅스 윗골이 지수에서 윗골이 발생하면서 추세 전환 나와줄 거니까 대기하시고요. 매도 신호 발생. 요런 윗골이 번복되는 구간이 가장 좀 짜증나는 구간인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대기하시고요.
추세선이 굉장히 얇게 형성되면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붙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너무 없고 변동폭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몇 번째 번복되다 뜨는 거죠, 지금. 매수 신호 발생. 자, 청산. 오래 기다리셨고요. 83. 청산도 잡혔습니다. 깔끔하게 잡혔고요. 네, 잘하셨고요. 요 라인까지는 깨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83포인트, 플러스 5포인트입니다. 플러스 40틱이고요. 자, 매도 한 개 더 매수 신호 들어갈게요. 발생. 9082 이상이고요. 이거 7, 8라인까지만 볼게요. 자, 82 이상으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진입도 가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뜬 매도 신호기 때문에 좀 찐으로 가면서 요 아래에서 한 번 더 터치해줬으면 좋겠어요. 80 라인 깨지면 7, 8까지는 한 번은 오니까요. 대기하시고요. 자, 빅스는 매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조금 더 늘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80만 한번 깨지는 거 체크할게요. 자, 청산 대기합니다. 팔0 라인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윗골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대기하세요.
뭐 차트가 자꾸 도지 형태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개장은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개장하기 전에 이제 워낙 상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루즈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다시 90 넘어간다 그러면 손절 잡고 다시 잡아야 돼요. 매수 신호 자, 발생. 손절 잡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90, 80, 89 정도 나오고요. 이 18틱이죠. 자, 두 계약 대기. 밴드 위에서 지금 이제 박스 하나에서만 놀려고 모양새 잡히는데, 아저들 나오시고 매도 들어갑니다. 대기하세요. 매도 진입합니다. 86 이상으로만 진입하세요. 두 계약이고요. 매도 신호 발생. 86입니다. 자, 청산 대기하세요. 80에 바로 빠져나올 거예요. 청산 8일 청산하세요. 4포인트만 잡겠습니다. 8일 8 뭐 다 좋고요. 청산 잡으십시오. 밴드 하나에서 놀라 그러다가 잠깐 터치해주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 두 개 내에서만 매매 진행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82포인트고요. 지금 계속 주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셔야 돼요. 4포인트 32틱입니다. 매도 예, 신호 모멘팅도 발생. 잘하셨고요. 잠깐만 대기할게요. 계속 주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세요. 저희 매도신호 여기 떴을 때 들어갔고, 요거 계속 주니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진입했던 요 구간에서 봤던 구간까지 내려온 거고요. 딱 80까지 떨어졌네요. 요 밴드 두 개에서 지금 잡히면서 다시 반등 오고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고 요게 반복되다가 이제 개장하게 되면은 요걸지 정해질 텐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이 그렇게 강하게 마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한 130포인트 이상은 훨씬 넘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물이 오늘 1% 이상 올라주지 못한다. 현물이 1% 이상 올라주지 못하면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죠. 이게 슬리피지가 아니에요, 차트. 거래가 너무 적고 변동성이 크게 안 나타나니까는 차트가 멈췄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슬리피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타나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 패턴들을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개장하기 전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바짝 올렸다가 여기서 굉장히 좀 심리전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뚝!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방식인데 요 패턴이 몇 번씩 반복되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차트 움직임도 되게 여기서 루즈해져요.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밑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지겠죠. 대기하세요 지금. 한 14분 정도 남았고요. 현재는 코스 28개까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밴드 두 개에서만 지금 매수 매도가 계속 번복되면서 잡히잖아요. 이러다가 추세 전환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신호가 한번 나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항상 좀 억울한 게 중국 수출 호조도 있었고 지수도 중국 괜찮게 발표됐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 강하게 넣었잖아요. 매수 신호 발생. 채권 상환 안 해줄 수도 있다. 니네 책임론 물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호재에도 매수 신호 항상 발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도 못하고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요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그냥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와 역시 미국이다 하면서 미국 띄워주기에 나서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11 테러 수준의 사망자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고 원래 이제 나라가 결속하기 위해선 공공의 적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물론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나라를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사실 외부의 공공의 적을 하나 두는 거예요. 매도 신호 발생. 독일 국민들이 나치들이 뭉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민족들을 적으로 돌렸죠. 특히나 유태인 같은 경우. 그렇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리면은 결속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자, 매도 대기할게요. 매수 신호 발생. 자, 매도 진입하세요. 89 이상입니다. 9089 이상. 밑골이 계속 나와주는 구간 87, 여기는 87에 잡혔고 여기는 86에 잡혔는데 자, 85라인까지만 봐도 충분하죠.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오늘은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나와주네요. 보통 개장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신중했던 적은 없거든요. 차트가. 보면은 밑꼬리도 그렇고 윗꼬리도 그렇고 개장하기 전에 엄청나게 발생해요. 자, 개장 7분 전인데 예측대로라면은 사실 이제 80라인 이하까지 한번 떨어진 다음에 오르더라도 그때 다시 올라야 되는데 엄청 신중하네요, 차트가 오늘. 대기하세요, 대기. 자, 슬슬 조정에 대한 이제 압박이 커지는 구간이고 거래량 조금씩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청산 대기하세요. 사실 요 상방에서는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그게 정상인데 또 모르죠. 워낙 강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무리할 거 없이 확인하면서 가면 됩니다. 확인하면서. 자, 매도 신호 떴고 저희가 원하는 8호 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겠죠. 자, 청산 됐고요. 8호 라인 확인하세요. 8호 포인트 청산입니다. 개장 전이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아마 빠지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도 털려요. 근데 저희 무리할 거 없고. 자, 이제 개장까지 대기하면 되겠죠. (44틱) 수익 확보고요.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수익 확보에 조금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하방 배팅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 대기하세요. 하방 배팅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승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매도 진입 한 계약만 들어가세요. 자, 9분 8호 정도 나오고요. 청산 바로 대기하세요. 자, 8일 깨지는 순간 저희 빠져나옵니다. 매도 신호 발생.
83 라인까지 왔고, 매수 신호 발생. 대기하세요, 대기. 교란 신호입니다. 자, 대기하세요, 대기. 자, 하방 나와주죠. 대기하세요. 예정전 하방 쏘는 타이밍이고, 적어도 쏘게 되면 여기까지. 자, 개정하고 윗골이 다시 길게 나옵니다. 대기하세요. 자,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는데, 잠깐만 대기하세요. 잠깐만. 내려옵니다, 어차피. 매수 신호 발생. 자, 청산 전부 8위 이상, 8위 이하 다 청산하시면 돼요. 여기 걸어두세요. 계속 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다 빠져나오시면 돼요. 계속 줄 때 체크하시고요. 미리 포인트 드렸습니다. 8일까지 오니까 전부 청산하시라고. 어차피 하방으로 쏠 거 여기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9081 포인트. 여기 이하는 깨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거고. 전부 청산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절할 이유가 매수 신호 없었어요. 발생. 무조건 여긴 한번 깨져줄 거고, 하방으로 슈팅 한번 나와준다고 말씀드렸듯이 매수 신호 발생. 저희 포인트는 다 주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도 요 라인 깨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녀오시고요, 로맨틱님. 자, 4포인트 16티. 자, 60티까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무섭게 다시 9100 찍는데 9100에서 이제 강하게 한 번씩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도 무섭죠, 사실. 다시 매도 대기합니다. 매도 신호 발생. 아, 진짜 엄청 강하네요. 다시 9100 이상 매도 하나 들어갈게요. 9100이 102 정도 나오고요. 9102포인트 한 개야. 매도입니다. 9007포인트 청산이에요. 9097포인트 청산입니다. 청산. 전부 잡으세요, 청산. 96에 잡히네요. 9096 정도. 여기서 타이밍 잡아드렸고, 여기서는 저보다 무조건 더 크게 먹는 구간입니다. 빠져나오세요. (9100) 이상 매도 드렸어요. 여기서 전부 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신호드리고 잡았던 게 9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하에서 더 많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니까 빠져나오시고. 승균님 몇 포인트에 잡으셨어요? 매수 신호 발생. 체크 좀 할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미진님 92, 승빈님 90. 잘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셨네. 자, 한 개 더 진입할게요. 8호 이상. 자, 8호 이상 진입했고요. 자, 80 이하 전부 청산하세요. 요거는 실시간으로 좀 따라오셔야 돼요. 요 포인트들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체크하시고 빨리빨리 빠져나가세요. 여기서도 지금 80 이하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요런 구간은 진짜 빠지지 말고 다 따라오셔서 드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막 신호드리고 타자치고 하기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셔야 되고. 9085포인트 진입했고, 9080포인트 나왔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줘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대답 안 해주면 매매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 따라오시라고 매매 이제 도와드리는 거지. 저 혼자 할 거면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서 해요. 자, 정리 좀 할게요, 잠깐. 틱이고요.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로렌티님? 로렌티님만 나가시면 포인트가 좋게 잡혀. 여기 대신호 나왔잖아요. 요거 한 2번 먹었어요, 저희 매도. 자리만 비우시면 이상하게 포인트가 잘 나와요.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잠깐 대기하세요. 좀 과열되면서 엄청 강한 봉들이 계속 나와주는데 잠깐 대기하세요. 아유,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데. 대기. 이번 거 한번 패스할게요. 80 이하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잠깐 대기할게요. 매도 신호 발생.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매수 진입합니다. 자, 83 이하 진입이에요. 요거 진입한 다음에 청산 잡고 정리할게요. 자, 청산 대기하시고요. 자, 88포인트 이상 청산. 88포인트 이상 청산입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계속 줘요, 88 이상. 로맨팅님 잘하셨고요. 워낙 포인트 좋은 것들은 빠르게 잡아서 길 것도 없이 청산 나오면 됩니다. 88 또 주니까 빠져나오세요. 자, 매수 신호 떴고요. 다시 매수 대기합니다. 대기만 해놓고 계세요. 한 계약만 대기해놓고 계세요. 청산은 이따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대기하세요. 대기. 추세 바뀌고 신호 잡히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매수 진입하고요. 82포인트 정도 나와요. 청산 대기 바로 들어갑니다. 자, 90 청산. 90 청산이에요.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유, 정말 대답들 안 하시네. 저 매매 안 할 거예요, 진짜. 자, 90 빠져나왔고. 저는 9082포인트에 매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승규님은 몇 포인트 들어가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잡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들어간 포인트 잡고서 잡아드릴게요.
제가 82포인트 잡았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83, 84 그 정도, 84? 알았어요. 그럼 9084 잡을게요. 저는 82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늦게 들어가 줄 수 있으니까. 매수 신호 발생. 90 이상은 전부 청산이에요. 여기 계속 주고 있으니까 청산 못하신 분들은 없으셔야 돼요. 평소 때 같으면 제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좀 적극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오늘은 타점들이 좀 너무 잘 잡히는 구간들이 나와서 개장하고 나서 좀 빠르게 많이 들어갔죠. 10차례 딱 매매했고 10차례 중에 손절 포인트 2번 딱 승률 80% 기록했네요. 잠깐 정산하겠습니다. 다시 100포인트 갔다가 빠지겠죠. 빠지더라도 여기 라인부터 이제 또 매도 대기하시면 돼요. 자, 매매 잠깐 대기할게요. 매매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 대기고요. 자, 매도 진입합니다. 90 이상이면 충분하고요. 청산 바로 대기하세요. 자, 85 이하까지 오면 청산 들어가죠. 청산 잡으세요. 청산 얼마나 쉬워요. 무조건 되는 구간이에요. 90 포인트 이상 한 계약 매수, 한 계약 매도. 85에 나왔죠, 저희? 들어가기만 하면 다 수익 청산이네요, 오늘은. 박수나 한 번씩 주세요. 신이라도 나게. 자, 8호 이상 이하 계속 주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셔야 되고. 자, 11차례 매매했습니다. 딱 1시간 정도 매매했고요. 자,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저도 그래요. 자, 매도 대기. 매도 신호 발생. 자, 매도 진입. 83,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한데. 마지막 매도로 보죠. 매매 다 끝나고 정리할게요. 오늘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7, 8 라인 한 번만 알아. 7, 8 봅니다. 청산. 청산이에요, 청산. 7, 8 이하 전부 청산입니다.
제가 노다지로 드리고 있어요. 요 구간에서는 계속 9078포인트 청산이고요. 코스 5포인트 20틱이죠. 휴. 저 한 타임 쉴게요 이제. 자, 너무 열중했어요. 저도 좀 열 좀 돌리고. 12차례 매매했고 10차례 익절에 이제 2차례 손절인데, 자, 여기 올라가는 구간 수 먹었고, 여기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도 먹었고, 깔끔깔끔하게 청산했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드렸는데 별풍선 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익숙해지셔야죠. 오전에 한 50만원 정도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오후에 수익 좀 많이 만들어 드린다고 제가 약속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한 11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상 나올 거예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청선 틱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 좀 할게요. 잠깐. 188틱 정도 나오네요. 매도 신호 발생. 자, 한 시간 정도 매매했습니다. 수익 틱수. (110만원) 정도. 오전에 이제 항상에서 한 5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자, 매매는 딱 1시간 정도만 했고요. 최근에는 막 1시간, 2시간씩 매매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구간들이 나와줘가지고 1시간 매매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9100포인트 찍고 다시 빠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라인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셔야 되고, 여기서 매도를 대기하시고,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밴드에 진입하고 나서 신호가 뜨기 전에 진입을 하잖아요. 요런 봉들. 여기선 진입을 못해요. 사실 무서워서. 여기선 진입을 했었는데 제가 요런 구간에서는 좀 무섭고, 여기서도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요 밴드 이상에서 양봉이 터져줄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지금 10분 봉으로는 이제 30분 봉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10분 봉에서도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면서 밑꼬리도 또 나와주고 거의 이제 음봉 도지 차트가 계속해서 연출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하락 크게 대전 신호 나오면은 그때는 뭐 저희가 좋아했었던 9000포인트가 깨지는 거죠. 이제 다시 회귀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왕 올라온 9,000포인트라면은 이번 주까지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품이든 뭐든 좋으니까는 일단 만들어 놓은 포인트에서는 하락 없이 한 번 정도 지켜줘야 그 다음 보합권 가더라도 보합 포인트가 높아져요. 그래야 시장도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구간들보다 이렇게 막 크게 빠졌다 크게 올랐다 하는, 물론 한방 베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분봉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구간은 이런 구간들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들. 이렇게 크게 빠질 때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진입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드리긴 하지만은 개인분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매도 들어갔다가 길게 가져가다가 더 그러다가 여기서 쭉 올라와가지고 에이 손절 이렇게 돼버리는데, 계약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계약 들어가고 한 계약 들어가고 한 계약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세 계약까지 여유가 있다면 세 계약 들어가셨다가 하나 청산, 하나 청산, 하나 청산 이렇게 나눠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 계약 한 계약 한 계약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수익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매도 탔으면은 쭉 가다가 더 빠지려나 하다가 여기서 막 올라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되게 짧은 수익 포인트에서 수익 그냥 마감하고, 이런 게 번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크게 올라갔다 크게 내려갔다 크게 올라갔다 이런 구간들보다는 보합권 이루어지면서 포인트들 잘 잡히는 박스권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양봉 잡히면 터지면 매수 들어가라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로맨티님 맞아요. 저도 가끔 욕심내다가 고집 부리다가 한 시간씩 가져가다가 송구스럽다고 막 말씀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없애려면은 이런 박스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 체크하는 게 좋고, 여기서도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상단 터치 됐다 그러면 그냥 익절 잡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넘어가든 말든. 익절 잡고 넘어갔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도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 넘어갔잖아요. 무조건 이 포인트에서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90 포인트에서 그냥 딱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대기하는 거예요. 네, 금마차님 감사드리고요. 자, 나는 90포인트 이상에서 난 100까지 봐야지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잘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대기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욕심내면서 포인트를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요. 뭐, 수수료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불한다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요. 수익에서 뭐 수수료 까더라도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그냥 매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나는 요 고점에서 매도하겠어. 그렇게 무리해서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익절해가지고 요 포인트가 넘었다. 매도할 때는 사실 여기는 이제 매수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매도는 못 들어가고요. 적어도 이런 몸통이 이렇게 매수 추세 나와가지고 몸통 구간에서 꺾이면서 이 허리 구간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포인트 잡아요. 제가 만들어 온 차트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또 매도가 잡히잖아요. 이 타점이라면 사실 여기서 매도가 맞죠. 근데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허리까지 내려올 때, 요 라인까지 떨어질 때. 그럼 한 요 라인 정도 될 거예요. 이거 깨지는 구간. 포인트로 따지면 85 이하에서 이상에서 매도 잡고 여기 80 정도 라인에서 청산 잡겠죠.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올라왔지만은 빅스에선 그렇게 큰 변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32예요. 아직도 32입니다. 갈 길 멀어요, 빅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 이제 좀 눌리면서 떨어지면 매도 신호가 잡히죠.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제 포인트처럼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9080, 85 이상에서 매도했다면 80에서 청산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포인트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뜨는지. 말씀드린 거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도 잡히죠. 요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에서 매도하셨으면은 80에서 청산하시는 겁니다. 자,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확인하셨죠? 모멘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실 때 욕심 안 내시면. 이게 거래량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게 거래량이에요, 요거. 밑에가 거래량이고, 위에 요거는 제가 매도 신호 발생. 말씀드렸잖아요. 추세 전환 지표 펴놓은 거. 제가 신호 발생하는 구간들은, 그래서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과매도가 일어나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될 때 색이 반전이 되는 거고, 그 포인트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차트는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하면은 오히려 정신만 사납지 매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적인 차트를 만들어 드린 거고.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번복되는 구간들에서는 이제 신호 대전 한번 나오면은 크게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상단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로 하단 같은 경우에서 이런 신호가 번복이 되다가 대전환 나오면은 매수 대신호가 크게 뜨면서 연출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매도 대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항생은 억울해 죽어야 돼요. 정말 억울한 지표예요, 항생은. 이게 뭐예요, 지금 항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 끝나고 나면 중국은 진짜 여러 나라에서 질타 받을 텐데, 그거 얘들이 돈으로 다 감당 못 해요.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은, 돈으로 해줄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주는 순간 자기네들 책임론이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트럼프도 중국을 이제 대선 앞두고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해 먹을 거고, 요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책임론 중국한테 계속 덮어 씌우려고 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자, 말씀드렸죠. 신호 번복되다가 대전환 신호 나오면은 그때는 크게 하락이 나온다. 아까부터 매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거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계속 체크하면서 매도 먹을 수 있는 거야. 3차례, 4차례 정도. 포인트 나눠가지고. 뭐 제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이런 거 잡아내냐? 아니고요. 워낙 많이 경험해보고
분석해보고 기술적 지표들 넣어왔더니 이런 것들이 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대신호 뜨는 구간에서 제가 3, 4차례 매도해서 수익 내는 것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연습하면은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죠, 로맨틱님. 이해가 좀 가시죠? 여러 번 보고 제가 몇 번 강조해드리면 매수 신호 발생. 여러 차례 이제 시행착오도 좀 겪으시면서 경험해 보셔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빅스를 이제 여기에 덧대어서 설명은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빅스가 하나 더 추가되면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선생님은 무슨 그렇죠.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대신호가 발생하고 왜냐면 여기는 상단이잖아요. 지금 올라왔었던 상단 밴드고 자, 이제 매수를 대기해야 되는데 제가 요 포인트에서는 매수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 밴드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노려봐라. 사실 이 포인트보다는 지금 이 포인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음봉 밑꼬리보다는 밑에서는 양봉 밑꼬리가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하단에서의 역해무 양봉은 그냥 믿고 들어가는 신호라고들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다 살펴보시면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요 포인트 들어갔을 때 매수 됐으면은 요 포인트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깨지는 거. 돌파 나올 때. 그럼 4포인트에서 5포인트는 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서 2차례 먹을 수 있고 올라가는 거에서 또 한 차례 먹었고 제가 지금 매매 신호만 안 잡아드렸지만은 여기서 이미 2차례 여기서 또 한 차례 아까 여기 포인트에서도 한 차례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 20분 정도 더 진행했다 그러면은 4포인트 정도 더 먹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확보해왔고 지금 저희 수익이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신호 안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개인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런 거 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자꾸 수정해놓고 하는 건데 나중 되면은 번거롭기만 해요. 이런 선들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음봉 포인트 터졌을 때는 저는 무서워서 매수 못합니다. 근데 뭐 박스에서 이탈이 나와서 올라가겠지만 음봉에서 밑골이 발생하고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한 번 더 확인하겠죠. 더구나 빅스가 지금 또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일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발생했었던 보합권이 길게 발생했었던 구간에서 일단 스탑되는 분위기예요. 30달러까지 한 번에 못 가고 한 25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 6까지 빠졌었던 게 요거는 말이 안 됐었죠. 요 포인트는 사실
여기서 밑에서 본다면은 최저 포인트에서 거의 4배가량 오른 거예요. 매수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워낙 무섭게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하겠지 하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게 터졌던 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 저항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길게 보면은 요 이하에서는 거의 안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 저항 형성해 줄 거고. 분봉으로 10분봉 이제 추세 보시라고 10분봉을 켜놓은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차트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라고 놨던 거고. 특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체크하고 이제 방향성도 보는데 사실 이제 뭐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10틱, 5틱 이렇게 켜놓고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분명히 이거 보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정말 짧게 매매하실 경우에는. 정말 그냥 초스피드로 스캘핑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클릭하고 클릭해서 매매 끝내는 수준. 이렇게 2번 클릭해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 수준의 매매라면은 제가 틱봉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분봉 보시면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아무것도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형성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 신호가 뜨는 구간은 한 요 정도까지 매수 봉이 신호 줄어들면 발생. 뜨게 될 거예요. 요 정도 수준까지. 그 포인트를 미리 체크를 하고 있다면 그 전에 매수를 들어갈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빅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지도 체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요. 빅스 보시기 편하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선 그어드리는데 매매하시기 좋은 포인트 대라고 거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거놨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저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한다.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빅스가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잡는다 싶으면은 요 중앙 밴드 돌파가 여기 살짝 나올 때 요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갈 거예요. 세 개로 나눠서 했을 때 요 구간 위로 돌파하는 구간, 아래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요 가운데에서 보면서 청산을 잡겠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못 잡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요 위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면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갈 텐데 아직 그 포인트가 안 났기 때문에 매수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신 요 구간에서 빠르게 떨면서 요거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를 들어가겠죠.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교란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잠깐 차트 앞으로 좀 당길게요. 매매 잠깐 쉬고 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잠깐만 이제 매수 신호 체크하세요. 발생. 제가 요걸 분봉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나스닥 지금 분봉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요거 체크하시고요. 여기입니다. 요거 제가 설명 차원에서 잠깐만 옮길게요. 자,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이고 허리 구간까지도 떨어지면서 매도가 안 잡혔는데 요거 떨어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잡혔는데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신호들은 못 잡아내요. 사실 교란 신호들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스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많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잡아내야 되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린 포인트에서도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가 긴 포인트가 나와준다면은 이 매도 신호를 저는 보고 믿을 수가 있겠죠. 뭐 추세 전환도 굉장히 짧게 나오면서 이런 거는 한 봉 더 보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봉을 보고서 매도를 들어간다 했을 때는 한 봉을 더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추세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끄트머리에서 발생하는 추세 전환 때 매도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별로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 뜨기 전에 거의 먼저 진입을 하고 신호가 뜨게 되면 청산을 잡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죠. 자, 고점에서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눌렸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 신호가 뜰 것 같네요. 먼저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차트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차트를 완벽하게 다 해석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한 80%에서 그래도 85% 확률로는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손절하는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포인트가 빗나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차트가 다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기 위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물도 돌려보고 빅스도 추가해보고 하지만은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요거 빅스 제가 세 단계로 나눠놓는 것도 여러분들 매매 편하게 하시라고 잡아놓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고점 맞고 여기가 깨질 때 매수 들어간다. 전 여기서 들어갔겠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청산은 요 중간 밴드 내에서 합니다. 제가 5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나누는 거. 예, 로맨틱님. 요 포인트 맞았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추세도 어느 정도까지 꺾이는 구간. 근데 포인트는 짧게 잡으셔야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요 이하에서 지금 지지저항 형성 없어요. 네, 최고에서 줄어들고 제가 나눠놓은 밴드 3개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이탈이 나오고 한다.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물론 추세선도 보셔야 됩니다. 추세봉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도. 감해도공에서 지금 허리라인까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빅스도 변동이 없고. 자, 지금 들어가셨으면은 저 같으면은 요 포인트 정도, 요 몸통 구간 있잖아요. 5455 정도죠. 거기서 빠져나올 거예요. 딱 포인트 나오죠. 그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어쩌다 보니까는 매매 끝나고 나서 한 20분가량 교육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매매가 정리되고 이제 시간이 좀 할애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뭐 제 차트를 이용한 기법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차트 읽는 방법들을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지만 또 다시 공부해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굉장히 단순한 이제 반복 작업이에요. 차트 같은 경우에 사실 차트쟁이들한테는 굉장히 반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계속 작업해보고 심의를 돌려보고 이 포인트들이 진짜 정확하게 맞는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얼마나 내가 많은 표본들을 시행해봤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들이 맞게 나왔냐거든요.
제가 차트 막 이쁘게 선긋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이해해주세요. 자, 만약에 지금 이런 하단 밴드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단 들어가는 데서 매수를 포인트를 들어가고 싶다. 물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차트 말고 요 차트 흐름만 보고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는 그럼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차트를 보시면 상단, 예,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하단으로 이탈했다가 상단으로 바로 이탈할 때는 매매 포인트가 아닙니다. 상단 이탈했다가 만약에 이제 돌파 나온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긴 한데 지금은 여기서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방 이탈했다가 양봉 뜨면서 다시 밴드, 하단 밴드 이렇게 우하향 밴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으면서 떨어집니다. 분명. 위로도 이탈이 나오고 아래로도 이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요거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하단으로 이탈했다가 양봉이 뜨면서 밴드로 재진입할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추세랑 이거 빅스 다 떠나서 그냥 요 차트만 보고 있을 때. 그리고 하단 이탈 없이 그냥 쭉 움직이다가 상단 이탈로 방향이 바뀌는 거 여기죠. 요거에서 매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로맨틱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요 구간 요 차트를 활용하는 구간에서도 겹치죠. 거기다 빅스까지 땡큐. 그럼 여기서는 제가 매수를 베팅하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짧게는 10초에서 15초 정도에 청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워낙 포인트가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막 20틱, 30틱 갑자기 막 수익 청산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할 때는 막 차트를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다 검토하고 들어가서 청산 잡고 이건 무리예요. 좀 직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매매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차트가 이런 형식인 거고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 통해 가지고 매매 도와드릴 테니까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전환이 나왔는데 매수가 안 뜨고 있죠. 사실 여기서 매수가 떠야 정상입니다. 빅스에서 매도가 떴고 눌리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한 요 정도 구간 지금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어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호가 뜨기 전에 먼저 잡아내는 방법들을 체크한 거고 이제 뒤늦게 뜨잖아요. 만약에 잡았다면은 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청산 말씀드리겠죠. 이게 보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왜? 남이 만들어 놓은 차트에서 남이 거놓은 선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 방송할 때는 괜찮아요. 포인트들을 잡아 드리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게 내 차트가 아니라면은 보면서 매매하기 좀 어렵거든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차트 세팅 해드리고 편하게 본인 컴퓨터로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더 낫죠. 자, 오늘 이제 매매는 좀 짧게 끝냈는데 코멘트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국하고 미국의 현재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중국이 맞받아치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막 욕을 못해요 미국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한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미국이 야 니네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죽었어. 옛날에 막 테러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한다면 너희들한테 지금 책임을 물은 게 1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로맨팀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 차트에다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이제 지지도 거보고 뭐도 해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로맨틱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차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보면서 연구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로맨틱님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놓는 거고, 결국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 저 새끼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잘 맞추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시뮬레이팅을 해보고 모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결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단지 제가 시행착오가 훨씬 더 많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시간대가 훨씬 더 제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로맨틱님이 못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생업이라는 게 있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드리고 있는 거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거예요. 생업 보시면서 매매 짧게 하시면서 수익도 발생한다면은 그게 베스트죠, 사실.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실 필요 없으세요. 본인이 못한다, 내가 매매를 못한다, 내 손이 똥손인가 이렇게 막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쟤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구나. 저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저 손실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쵸. 사실 돈 버는 이유가 별게 아니죠. 저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버는 건데.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쟤는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시장, 이제, 교란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그런 경험치가 무색해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경험이나 시간차로 극복 못하는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차트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구상해야 되고 변수들이 생기면 거기에 또 수정해 나가고 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잡설이 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하고 미국 그 관계랑 지금 독일이 ECB한테 이제 칼을 겨냥한 거,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부분은 위헌이다라고 독일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ECB가 니네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나온 매수 신호 거거든요. 발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부적으로도 좀 흔들림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도 결국에는 화살은 중국으로 돌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진짜 이번 사태에서 책임론 피하려고 이런저런 꼼수들을 많이 쓸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국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걸 어느 한 나라의 질병 관련해서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정치적으로 각 나라의 수장들이라든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 책임을 본인들이 지기보다는 전가시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수 신호 아베가 발생. 본인들 책임이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때문이다 계속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역대상 가장 억울한 대통령이래요. 그 책임 전파하는 대상이 중국이 돼버렸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항생매매를 조금 자제하고 싶어요. 항생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항생 이제 한 78틱 정도 수익하면서 50만원 정도 수익 확보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최근엔 항생이. 그래도 낮 시간 때는 또 항생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중간중간 봐드릴 텐데
제가 이 길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 길 또 병원에 가야 돼요. 이번 주에는 병원 계속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 길 오전은 제가 방송을 쉽니다. 내일 저녁 나스닥에서 또 이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제가 평소대로 매매하면은 이제 무조건 한 80만원 이상씩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 합쳐서 200이 넘었으니까 화요일도 이제 110만원 정도 됐고, 이번 주는 거의 하루에 이제 100만원 정도씩 계속해서 수익 확보해 나가고 있으니까는 나쁘지 않은 페이스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코멘트 길었지만 이제 매매는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오전장은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12T, 상생 플러스 78T, 야간 나스닥 188T, 수익금은 약 160만원 정도. 자, 연휴 이후에 피로감들 있으실 텐데, 이제 이틀만 있으면 또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푹 쉬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 주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또 맞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뉴스들 다 보셨겠지만은 이태원에 이제 한 클럽 한 5곳에 이제 젊은이가 이제 양성 판정 받은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00명 가량 정도가 접촉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때 한번 강조를 드렸었지만은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다들 나가실 때 이제 마스크도 쓰시고 손 닦는 거 아직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또 대구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 많았는데, 절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나가실 때는 꼭 주의하시고, 자, 내일 오전장은 이제 제가 방송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 나스닥만 매매 도와드릴 거고, 항생은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이제 뭐 지표가 괜찮게 나오더라도 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눌려요. 올라오질 못하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되게 애매한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오늘 항생 오전에 매매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매매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은 이제 당분간 패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스닥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 포인트에서도 사실 나스닥은 요만큼밖에 안 눌린 포인트인데 어마어마하게 눌리잖아요. 100포인트가 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눌리죠. 나스닥은 눌려도 돼요. 나스닥은 눌려도, 눌린 게 아니니까 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생은 눌릴 구간도 아닌데 눌리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잡사를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매매 진행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따라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 문자로 연락 주세요. 저희 스텝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연락 주시고, 특히나 차트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매수 신호 발생. 인사들 한 번씩 할게요. 인사는 한 번씩 해주세요. 그게 예의잖아요. 네. 네, 로맨틱님. 건강 꼭 챙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금마차님도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요. 자, ASDF님도 숫자 1번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매매하시느라 워낙 바쁘신 것 같으신데, 예, 감사드리고요. 고분홍사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코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밤사이 너무 늦게까지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많이 했으니까 새벽 시간에는 한 계약씩만 진입하셔가지고 좀 여유있게 매매하세요. 자, 녹화 한번 끊고 내일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